안녕하세요. 디자인 솔입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녹화하는데 덥지 않아서 좋은데요. 저도 얼른 마치고 놀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은 반응형 웹 문서 샘플로 CSS를 배우는 강좌고요. 웹사이트에 꼭 필요한 문서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서 샘플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고요. 사이트에 적용하는 방법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소개글이 있고 대표 이미지가 있고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쓰고요. 대신에 배경을 강하게 블랙 계열로 써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태블릿이나 모바일 크기로 한번 볼게요. 모바일 쪽으로 가면 가로 배열이었던 것이 세로 배열로 변경됩니다. 이 문서를 웹사이트에 적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디자인솔의 willbe라는 레이아웃 스킨에 적용해 보았는데요. 레이아웃 스킨도 반응형이고 문서 샘플도 반응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저는 에디터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사용하시는 에디터가 없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추천합니다. 이 파일은 서비스 2.html 파일인데요. 서비스 2.html에 3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이미지스 폴더에는 이 문서에 사용할 이미지 5장이 들었고요. CSS 폴더는 작성할 서비스 2.css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폰트로는 나눔 바른 고딕을 사용했는데요. 나눔 바른 고딕은 두께에 따라서 폰트 웨이트 700과 폰트 웨이트 400이 있습니다. 폰트 웨이트 700 두꺼운 것은 볼드라고 적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두껍지 않은 일반 서체는 볼드가 빠져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서체를 사용하려면 폰트방에 웹 폰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폰트를 폰트 페이스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폰트에 대한 URL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폰트 패밀리로 해당 폰트명을 지정해 주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자가 TTF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 브라우저를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문서 샘플을 가져올 때는 파일에서 오픈 폴더로 가져오고요. 폴더를 선택해서 폴더 선택으로 가져오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는 New File 버튼을 눌러서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확장자까지 입력해 주면 됩니다. HTML5 기본 템플릿을 가져오려면 느낌표를 입력하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거기에 언어만 한글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를 브라우저에서 보려면 플러그인을 깔아야 되는데요. 플러그인 이름이 라이브 서버입니다. 라이브 서버를 깔게 되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오픈 라이브 서버를 이용하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해주는데요. 라이브 서버 까는 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CSS 폴더에 서비스 2.css를 링크 걸어놨고요. 문서 샘플을 모두 감싸줄 DB 태그가 있는데요. 그 DB 태그의 클래스명은 mustbe입니다. mustbe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타일을 지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초기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ustbe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의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mustbe 안에 섹션이 시작이 되고요. 섹션의 클래스명을 서비스 2라고 하겠습니다. 섹션에는 박스가 크게 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박스의 순서를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1, 2, 3, 4로 해야 될지, 즉 좌우로 먼저 시작할지, 아니면 1, 2, 3, 4 상하로 먼저 시작할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모바일에서 한번 볼게요. 모바일에서 보면은 얼핏 보면은 1, 2, 3, 4 즉 상하로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좌우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즉 1, 2, 3, 4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박스의 높이값을 옆에서 받아서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칼럼이 2개일 때까지.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은 좌우 나란히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컨텐츠가 많은 항목을 기준으로 높이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칼럼을 하겠습니다. DB 태그의 클래스명은 칼럼 1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고요. 안녕하세요는 H1 태그, 나머지는 P 태그. 두 번째 칼럼은 액센트로 수직선이 있고요. 서비스의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칼럼의 클래스명은 칼럼 2이고요. 얘를 복사해서 나머지 칼럼도 할게요. 두 번째 칼럼의 수직선은 P 태그로 처리하고요. 제목은 H1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칼럼은 이미지 태그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크기로 갔을 때 단독으로 하나의 행을 차지할 때는 이미지 태그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높이 값을 옆에 것과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이미지 태그를 쓰게 되면 가로폭이 커지는데 그 잘려나가는 기준점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칼럼이 2개일 때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스타일로 처리하고 모바일 쪽으로 오면은 이미지를 태그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2.css에는 bgimg라는 클래스명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속성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칼럼 3에다가 bgimg 클래스명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칼럼 3에다가 bgimg를 추가하고 다만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한 경로명을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명을 지정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높이값이 없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높이값을 480 픽셀로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칼럼으로 사용된 태그가 DB 태그인데요. DB 태그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럭입니다. 블럭은 한 행을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 행으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이것을 가로 배열하려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 배열하고자 하는 이 엘리먼트, DB 엘리먼트에다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상위 엘리먼트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2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섹션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클래스명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하겠습니다.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명에다가는 이미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깨져 보이죠? 이미지도 나오지 않고요. 그것은 칼럼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칼럼의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클래스명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클래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플렉스 칼럼이라고 하겠습니다. 칼럼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서비스 2의 플렉스 칼럼들의 디스플레이 플렉스인 경우에 크기를 지정하는 것은 플렉스 베이시스입니다. %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크기가 100%로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는 미디어 커리를 추가하면 되겠죠. 미디어 미니스 768 픽셀 이상부터는 50%로 보여지고 그 이하 맥스 위스 767 픽셀 이하일 때는 크기가 100%로 보여진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확인해 주고요. 이게 767 픽셀인지 768 픽셀인지 알려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검사, 개발자 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브라우저 크기를 조절하면 우측 상단에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앞 숫자가 가로 크기입니다. 768 픽셀에서 또는 767 픽셀에서
50%, 100%로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어요. 칼럼 1의 여백이나 칼럼 2의 수직선 또는 제목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디테일 등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칼럼 4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칼럼은 UL 태그를 이용해서 리스트 형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미지 태그가 있었고요. 이미지스 폴더 안에 첫 번째 주사의 이미지를 놓고요. 이미지 밑에는 글자가 좀 작은 제목이 있었고요. 서비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간단하게 요약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리스트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복사합니다. 역시 리스트 태그도 2개씩 정렬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태그의 상위 태그인 UL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지정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플렉스 컨테이너. 이제 리스트의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서비스 2의 칼럼 4의 UL의 리스트 태그죠. 플렉스 베이시스 50%. 그리고 제가 깜빡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빠뜨리는 게 있는데요. 플렉스 베이시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 브라우저에서 인식을 못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관련돼서 엣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인식을 못하는 게 꽤 있습니다. 플렉스 베이시스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맥스 위스도 함께 써주셔야만 됩니다. 우선 이 주사위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서비스 2의 칼럼 4의 이미지는 가로 크기가 28픽셀, 세로 크기도 같은 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가서는 더 작아진다고 할게요. 18픽셀로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나란히 있는 항목들은 높이가 같다고 했는데요. 3번 칼럼과 4번 칼럼은 높이가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지 소스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검사, 개발자 툴을 쭉 늘려주고요. 섹션 태그 안에 4개의 컬럼이 있는데요. 세 번째 컬럼과 네 번째 컬럼은 높이값이 같네요. 그런데 네 번째 컬럼 안에 들어있는 UL 태그의 높이값이 작네요. UL 태그의 높이값을 같게 해주면 되는데요. 엘리먼트 화면 말고요. 밑에 스타일 화면이 있고요. 스타일 화면 바로 밑에 element.style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UL 태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높이값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옆에다가 값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100%로 해주면 높이가 같아졌습니다. UL 태그를 선택을 해보면 세 번째 칼럼과 높이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체크를 해제해보면 변화된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UL 태그에다 높이를 100%로 해주면 되는데요. 이것은 옆에 있는 칼럼과 높이를 맞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굳이 높이 값을 100%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컬럼 4의 UL 태그 의 높이값을 100%로 해주는 것은 미니스 768픽셀 이상일 때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UL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에 가깝고요. 글씨 컬러는 흰색.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좌우 중앙 정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샘플을 볼게요. UL 태그 안에 있는 리스트와 리스트 사이에는 희미하게 수평 수직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디테일이 세로 정렬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리스트에다 클래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리스트의 클래스명을 아이템 1, 2, 3, 4로 했고요. 그리고 1번과 2번 리스트, 1번과 2번 리스트는 보더 버텀을 1픽셀을 줬고요. 거기에 흰색 컬러의 오퍼서트를 0.1로 희미한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아이템, 1번과 3번 아이템은 보더 라이트 1픽셀을 주어서 라인을 그렸습니다. 다시 개발 차트를 쭉 늘려봅니다.
UL 태그의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명은 디스플레이 속성이 플렉스라는 거 기억하시죠? 디스플레이 플렉스에는 세로 정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로 정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웹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 중에 하나는 얼라인 아이템스입니다. 얼라인 아이템스 중에서 센터, 중앙 정렬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얼라인 컨텐트입니다. 역시 중앙 정렬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얼라인 아이템스는 한 줄로 나란히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세로 정렬하는 방법이고요. 얼라인 컨텐츠는 여러 줄의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서 세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이니까 두 줄을 하나로 묶어서 세로 정렬하는 얼라인 컨텐트 센터가 맞습니다. 얼라인 컨텐트는 여러 줄에서 세로 정렬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얘네들이 두 줄로 됐을까요? 그것은 플렉스 랩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다음 행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 플렉스 랩의 랩인데요. 기본값은 플렉스 랩이 노 랩이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도 한 줄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얘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얼라인 컨텐트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얼라인 컨텐트는 플렉스 랩이 랩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툴을 닫고요. 브라우저를 줄인 다음에 UL 태그의 세로 중앙 정렬을 얼라인 컨텐트를 이용해서 센터로 하겠습니다. 리스트들이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패딩 값을 넉넉하게 주겠습니다. UL 태그의 리스트들이 패딩 값을 세로 50에 가로 10픽셀을 주겠습니다. 대신에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20에 10픽셀로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UL 태그도 내부에 패딩 값이 있어야지만 깔끔할 것 같거든요. UL 태그의 패딩을 20픽셀 주겠습니다. 사실은 완성 파일에서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셀을 이용해서 버티컬 얼라인 미들로 세로 정렬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태그를 추가해야 해서 좀 번거롭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태그를 추가하지 않고 간단하게 얼라인 컨텐츠로 세로 정렬을 했는데요. 두 개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얼라인 컨텐츠를 사용한 경우에 패딩 값을 각각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컨텐츠가 늘어났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렬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컨텐츠가 많은 쪽이 위로 올라가서 옆에 있는 것과 다르게 지저분하게 보일 텐데요. 얼라인 컨텐츠는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정렬이 됩니다. 자, 이제 소소하게 몇 가지만 남았는데요. 제목이 위에 가 있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그 위에 수직바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어떤지 볼까요? 모바일에서는 수직바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제목이 아래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요. 개발자 툴에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편할 때가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검사, 브라우저 크기를 늘리겠습니다. 두 번째 칼럼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칼럼에서 우리가 P 태그를 만들어 놨는데요. P 태그를 우측 상단에다가 놓는다는 것은 내가 위치를 따로 지정해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변경합니다. P 태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 화면에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변경합니다. 포지션이 앱솔루트인 경우에는 그 상위 엘리먼트에는 포지션이 릴레이티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위 엘리먼트의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로 변경합니다. 다시 P 태그로 이동해서요. 포지션이 앱솔루트인 경우에는 탑,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포지션과 관련된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맨 꼭대기 0에 있기 때문에 탑은 0이겠죠. 라이트 0, 가로 크기를 8픽셀로 하겠습니다. 높이 값은 100픽셀로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에 가까운 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수직바가 생겼고요. 이것을 모두 카피하겠습니다. 수직바가 모바일에서는 없고 데스크탑에서 생겼으니까
바로 이 자리가 맞습니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서비스 2의 두 번째 칼럼의 P 태그였죠. 그리고 상위 엘리먼트인 두 번째 칼럼의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로 변경합니다. 수직반은 모바일에서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P 태그를 복사해서 max is 767픽셀 이하에서는 디스플레이를 none 합니다. 디스플레이 none. 같은 방법으로 H1 태그는 밑으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H1 태그를 선택하고 스타일 화면에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컬럼의 맨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버튼 값을 0으로 하고요. 그러면 너무 제목이 바짝 붙기 때문에 패딩 버튼 값을 주겠습니다. 10픽셀 정도 여유 있게 줄게요. 그리고 이것을 모두 복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잡습니다. 서비스 2의 두 번째 칼럼의 H1 태그네요.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Our Service라는 제목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가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제목도 아래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요. HTML 도매 구조상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의 이 순서는 지극히 맞는 건데요. 모바일에서 이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크기, 즉 가로 해상도 767픽셀 이하에서 칼럼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를 바꿀 건데요.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것을 오더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칼럼과 마지막 칼럼은 순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오더 1번, 4번 칼럼은 오더 4번. 순서가 바뀌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칼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칼럼은 오더 3번, 세 번째 칼럼은 오더 2번으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모바일에서 원하는 순서대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이 나란히 있을 때는 높이 값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미지 태그 대신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스타일을 썼잖아요. 모바일에서는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굳이 높이 값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이미지 태그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해당하는 BGIMG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몽땅 잘라서 데스크탑에서만 보여주면 되니까 min is 768 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 모바일에서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나오도록 이미지 태그를 추가합니다. 이미지는 가로폭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데스크탑에서는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데스크탑 쪽에서 디스플레이 none으로 해줍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스케일이 되고요. 데스크탑에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써서 옆에 엘리먼트의 높이 값과 동일해 주고요. 컬럼의 패딩이라든지 제목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색상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남기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놀고 싶었는데요. 이미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